2026년 창의고 2학년 대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1번부터 4번까지의 정답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5번부터 6번까지의 정답도 기본 문제다 보니까 정답만 체크하고요. 본격적으로 7번부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중심각 크기 주어지고 힌트로는 둘레의 길이와 부채꼴의 둘레랑 넓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먼저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는 모습은 이 어뢰, 그 다음 플러스 L,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넓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L은 R세타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심지어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R로 나눠도 괜찮겠죠. 따라서 2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결과는요, 2분의 1의 R세타가 된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반지름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따라서 식을 R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건 세타가 될 거고, 분자는 2세타 플러스 4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는 좀 더 이쁘게 2 플러스 세타분의 4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결과는 감소함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가장 정의역 중에 가장 작은 녀석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맥시멈이 나오게 될 거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미니멈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R세타라고 하는 그냥 반비례 함수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2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맥시멈은 2 플러스 파이분의 16이요. 분모도 이제 미니멈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파이분의 8. 그래서 정답 2 곱하기 스몰 m에서 라지 m을 빼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2만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2번입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어져 있는 모습은 밑이 전부 다 2가 될 수 있게끔 식을 정돈하게 되면은 한 번에 쓰도록 할게요. 2에 대해서 2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이너스 6b,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 18.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하여 이거에 우리 맥시멈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대값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문제에서 말하기를 중심이 2,3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니까, 한번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죠. 원 위의 점인 거니까 이 주어져 있는 점이 a, b라는 거고, 원의 중심 좌표가 2,3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심지어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리고 a,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은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3 전체 제곱,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그냥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범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 식을 살짝 정리시켜 주게 되면은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플러스 4, 다시 한번 b제곱 마이너스 6b에 플러스 9, 이걸 몽땅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4가 나온다는 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더했다 생각하고 4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걸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면은 현재 지금 보니까 a와 b라고 하는 게 둘 다 바뀌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습 요거에 대한 맥시멈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b제곱이라고 하는 걸 소거하려고 해요. 근데 얘만 소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b제곱이랑 마이너스 6b랑 같이 소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4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6b라고 하는 거는요, 나머지를 몽땅 넘기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까지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모습의 식을 좀 이쁘게 다듬는 거예요. 따라서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2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니까 계산까지 하시게 되면은 a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9,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건 제한된 범위를 갖거든요.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봐봐요. 여기 약간 어긋났어.
여기가 지금 2라고 하는 라인이고 반지름이 2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현재 여기 찍혀있는 건 0이겠고 여기 찍혀있는 건 4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0, 2, 4. A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A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요렇게.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주어져 있는 이 지수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하는 건데 다들 이거 알고 있나요? 2의 A제곱 합성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렇게 합성된 식이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주어져 있는 속함수가 선대칭이죠. A는 2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그리고 겉함수라고 하는 모습은 항상 뭐하고 있냐면은 증가만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대 갈 것도 아니고 볼록한 건 알 필요가 없고 현재 이 주어져 있는 장소가 A는 2라고 하는 거에 선대칭이 돼 있다 라는 점과 제한되어 있는 범위가 A는 0부터 4까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잠깐 맥시멈만 구하자고 했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0을 대입해도 괜찮고 4를 대입해도 괜찮겠죠. 주어진 그래프는 이만큼만 그려지게 될 거니까 되도록이면 0 대입하는 게 좋겠다. 거기다가 0 대입하시면 9 되는 거니까 9가 들어가시면 정답은 이렇게 4번 512가 됩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의 정답은요. 마찬가지로 4번이고요.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 12번 문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주어져 있는 도형은 문제에서 말하기를 정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어져 있는 점의 y좌표가 a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냐면 정삼각형은 이렇게 밑변에 수선 내리면 반으로 갈라지거든 밑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점 B에 해당하는 y좌표가 a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식을 잠깐 가져오시면은 3의 x의 제곱이 a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x좌표는 로그 3의 a가 되는 거니 지금 구한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그치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길이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된 셈이죠. 2 곱하기 로그 3의 a요. 여기까지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게 되면요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y좌표가 a라고 했고 여기에 y좌표가 0,1이니까 길이는 a-1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a-1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여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까지의 결과는요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처럼 a-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구하라고 하는 모습이 a의 a-1분의 1제곱 약간 뭔가 이제 역수가 좀 취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역수 취해주게 되면 루트 3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3 여기까지가 a-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거 치워버릴까요? 이거 치워버리게 되면 여기 장소가 루트 3이 곱해진다 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에 대해서 a-1분의 루트 3 여기까지의 결과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양변에 루트 3분의 1승만 취하시면 되는 거니까 1이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을 적어주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1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같은 경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항상 이 모든 역사는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도 그렇고 이 정점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f의 정점이라고 한 건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항상 주어져 있는 이만큼의 로그 값은 0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f0가 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 혹시 이 장소에 우리가 1을 대입하니까 이 주어져 있는 장소는 어때요? 1 대입하면 이게 2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때 이 두 개가 사라지면서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결과들이요. f1이라고 하는 결과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왜 구했냐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모습인 정확하게 f의 역함수는 1,0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제로가 1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너무 중요한 건데 현재 f라고 하는 거는 그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f의 점근선을 좀 알아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g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모습은요.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너무 막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좀 작게 그리는 것보단 크게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가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역사는 점근선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란 점근선이고 심지어 f라고 하는 거는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y축과 x축이 있었고 0,1을 지난다 라고 한 거니까 좀만 이쁘게 여기도 한번 보조선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1,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얘가 1이고요 x가 1이고 이런 상태. 이거 왜 찍었냐면은 f라고 하는 거는 어딜 지난다고요? 0,1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1,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큼 그릴 거냐면은 이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f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자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모습에 해당하는 게 f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똑바로 읽어야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장소에 감소함수가 있을 텐데 마침 g라고 하는 것도 1,0을 지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을 지난데 그런가 봐. 그 상태로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률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기는 감소한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건 그 g라고 하는 모습에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칭을 시켜줘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근선을 그대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니까 y는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gx가 아니라 마이너스 gx고 여기 있는 건 gx예요. 이제 완벽하게 h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요. h는 잠시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주의할 건 뭐냐면은 절대 주어진 그래프랑 얘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점. 왜냐면 점근선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뭐냐면 이 파란 색깔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 자체가 현재 이 가로선과 그어 쓸 때 교점 기수가 1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K라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여기만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친구랑 만날 일이 없겠죠. 따라서 K라고 하는 모습이 점점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은 가장 많이 내려오래요. 따라서 그때가 바로 점근선이었겠죠. 점근선이면 얘랑 교점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파트는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K의 최소값은 이렇게 1이니까 정답은 3번인 거지. 다음 15번 문제. 이게 좀 신유형인데요. 아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주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양변 제곱은 했는데 그 다음은요? 거기서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렸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 관계의 식을 좀 잠깐 적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결과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냅두고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5분의 7이라고. 근데 이걸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두 개를 제곱하고 한번 더해볼까 합니다. 이 두 식을 우리가 한번 더했다 생각하게 되면은 암산을 해보니까 2가 나오는 걸 처리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알고 있는 거는 이 친구의 결과는요 25분의 49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를 이렇게 넘겨버릴까요? 넘겼다고 치게 되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은요 2-25분의 49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25분의 1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결과가 2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다라면은
자, 삐뚤어졌죠? 마음이 좀 편하군.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음의 제곱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 괜찮을까? 그래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저거 가감법을 이용하시면 딱 좋겠죠? 여기까지가 5분의 7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한 번 뭐 더하고 빼고 하시면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시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가 5분의 3다 나오나? 그냥 하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결과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마무리까지 하시게 되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5분의 4, 분자에 들어가는 게 5분의 3이요. 그럼 약분할 거 다 약분해 보니까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다음으로 16번 문제. 얘도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약간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뭐 크게 당황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로그 3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해놓고 식을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t-로그 3의 a 라고 하는 것과 로그 3의 b 마이너스 t, 여기까지는 1이다 라고 하는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건데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약간 오타가 있네. 존재하도록 뭐가 좀 빠졌군. 아무튼 이 식을 정리해서 다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좀만 빨리 할게요. 자, 넘기니까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괄호의 로그 3의 a와 3의 b, 여기까지가 t의 개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고 넘기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를 더하고 넘긴 거니까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요. 자, 근데 말하기를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서 그 실근이라고 한 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즉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x가 존재하시면 t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논리관계상 잘 안 보이겠죠? 여기 주어져 있는 t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얘도 지금 t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분명 x가 양수일 텐데 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 t라고 하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t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판별식의 결과가 0 이상이에요. 중근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판별식을 쓸 건데 약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치환을 좀 할까요? 로그 3의 a를 라지 a, 로그 3의 b를 라지 b라고 치환을 하고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 a, 라지 플러스,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를 이렇게 더하고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에 라지 ab 플러스 1까지, 이 결과가 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여러분이 바라보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차의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이양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a-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이렇게 4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해놓고 이걸 우리가 풀어주게 될 텐데 이걸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라지 a 라지 b라고 하는 모습은 어때야 될까? 여기까지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로그 3의 b분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분명히 제곱을 떼어내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 이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가 된 건데 그 모습이 2 이상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 이하다 라고 한 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잠깐. 이 완벽주의자 성격 미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3의 제곱이 9가 될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3을 취하고 3을 취할 거예요.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방향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b분의 a가 9 이상이다. 이거 풀어주게 되면 b를 넘길까요? b를 넘기니까 이렇게 a가 9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10보다 작은 a, b, 그러니까 10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모습을 순서상 a, b로 써주게 되면은 a가 9가 되고 b가 1, 이렇게 한 개밖에 없겠죠. 자, 밑에 주어진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을 취하고 3을 취하자. 그럼 b분의 a라고 한 건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양변에 뭐 b를 곱하고 9를 곱했다 생각하게 되면은 9a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b 이하가 되겠죠. a,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이걸 만족하는 거는 1,9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죠. 다음 넘어가서 17번 문제. 이거는 약간 과조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나조건에서 말하기를 정수 Q가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 문제에서 이 5개가 서로 다른 자연수라며. 근데 뭐 그런 이 자연수가 5개 이렇게 있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당연히 정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를 갖겠죠? 이 나조건은 대체 왜 준 건지 모르겠군. 아무튼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해석을 잘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잠깐 개념 잡고 갑시다. 자 이렇게 A가 만약에 짝수라면은 이차함수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말로 하자. 야, B가 양수면 실근 존재하는 거 맞죠? 2개. 자 B가 0이면은 실근 하나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음수면 실근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 B가 양수라고 치면은 실근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이 존재하니까 그러한 A 값이랑 그러한 양수 B라고 하는 거를 좌표로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는 게 집합 S예요. 이해가 됐겠고 자 다시 한번 그럼 만약에 A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홀수? 그럼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약간 어긋났네? 비켜. 자 이때는 하고 싶은 말은 이 B라고 하는 결과가 뭐 양수가 됐건 0이 됐건 뭐 음수가 됐건 항상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집합 S의 가장 많은 원소의 개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A가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양수일 때 실근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B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 실근 존재하고 B가 0일 때 실근 존재하고 B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실근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실근이 없으면 그만큼 A, B의 개수가 손실되겠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자, 예시만 들어보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x의 제곱이랄까? x의 제곱의 결과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때는 주어져 있는 집합 S에서 2,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러면 어때요?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이렇게 마이너스 5니까 실근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컨셉 잡았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집합 S의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한 건 뭐냐면은 그 A라고 하는 결과 자체가 홀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 많을 거예요. 쌤, B는 뭐 고려 왜 안 하시나요? 어차피 B라고 하는 모습 자체는 집합 B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Q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 양수가 5개 있고 음수가 5개 있을 거니까 집합 이렇게 홀수 그래프에서 양수 5개가 막 이렇게 있고 음수 5개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그 자체가 전부 다 원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A가 홀수면은 그냥 원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겠고. 자, 이제 우리가 다조건 리딩하러 갑시다. 얘가 말하는 거는 집합 P라고 하는 게 자연수에 대한 집합이란 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네. 지금 집합 여기 A1부터 시작해서 A2, A3, A4, A5 이거 전부 다 무슨 꼴이라는 거지? 3의 거듭제곱 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주어져 있는 집합 P 자체가 이렇게 자연수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될 거니까. 이해가 됐겠죠? 이때 이 별이라고 하는 모습은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말하기를 이렇게 2개를 더한 결과 자체가 36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뭐 그건 9 더하기 27밖에 없지 않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은 A1의 결과가 군지는 몰라요. A2의 결과가 3의 세제곱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거 2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중요하거든. 왜? 우리는 원소의 개수의 맥시멈 값만 구하면 돼요.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바뀌지 않겠죠. 자, 답을 좀 완전 편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입하니까 이거 2라는 거 알았고요. 이거 3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여기 지금 주어진 부분 자체가 뭐가 많으면은 그쵸? 홀수가 많을수록 주어져 있는 집합 S의 맥시멈의 결과가 나온다.
자, 홀수라고 하는 거 되게 많지 않나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579 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홀수. 그래 버리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모습은 a의 값 자체가 2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만 보면 충분한 거죠. a가 2면은요? 그래 이런 그래프야. 그때 양수가 몇 개 있죠? 자, 리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선을 다 그어 볼까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양수가 있고요. 양수가 있고 어떻게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요. 개수가 몇 개 나오지? 5개의 순서상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린 좌표만 세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5개를 그어봤자 실수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이때는 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가 2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가로선을 내가 몇 개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땡땡땡 막 10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을 때마다 원소가 계속 나오게 되겠죠. A, B라는 게. 따라서 얘는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모습을 4번 더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45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는 이거는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뭐 고쟁이 정도를 풀어보신 분들은 뭐 유사 문제가 있을 테니까 고쟁이보다 쉽지 않나? 가보도록 할게요. n값 자체가 100 이하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또 하나 n이라고 하는 모습은 자연수예요. 그래 놓고 3n의 정수 부분과 n의 정수 부분이 같대요. 뭐 뭔지 모르니까 k를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고 자 이때 우리가 하나씩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부터 볼까? 그래 얘부터 보자. 시작하게 되면은 제 x자리에 n 대입된 거니까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k다.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도 한번 리딩해 보게 되면은 즉 얘도 k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f3n이요. f3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어져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이 k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거 둘 다 이쁘게 식을 정돈시켜 주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10을 취하려고 합니다. 10 취하시면은 자 10의 k제곱의 결과는요 이렇게 n만 남을 거고 여기는 10의 k 플러스 1제곱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암산 좀 할까요? 자 10을 취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약분 좀 합시다. 그럼 따라서 3분의 10의 k제곱 이상이고 3분의 10의 k 플러스 1제곱이요.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 노랑 색깔도 만족해야 되고 이 핑크 색깔도 만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을 처리하시게 되면은 얘가 교집합의 결과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n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래야 돼요. 이 주어져 있는 모습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3분의 10의 k 플러스 1제곱보단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k라고 하는 모습은 그냥 뭐 정수예요. 예를 들어 k 값이 0인 경우에 몇 개나 존재하나 볼까? 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한 모습은요 0, 큰일 날 뻔했죠. 1 이상이고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3분의 10이죠. 이거 소수점 계산하지 말고 가능한 모습은 1, 2, 3이라고 하는 n값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가 있겠군요. k가 1일 때를 볼까요? 정수 파트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땐 주어진 모습은 10 이상이고 3분의 100이죠. 이거 만족하는 거 10, 11, 땡땡땡 얼마까지? 33점 얼마까지니까 러프하게 33까지는 된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24개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k 값이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고려 안 하시면 안 돼요. 100 이상이죠. 뭔가 이렇게 있겠지만 별로 적고 싶지 않지만 일단 뭐 적어보자. 이런 모습인데 이걸 만족한 애는 100밖에 없죠.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 28개가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려웠어요. 다음 23번 문제. 이거는 어렵지가 않고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잖아. 우리 고1 때도 나왔고 고2 때 또 나오고요. 고3 땐 안 나올 겁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고2까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수투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미적분 원에서. 자, 3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니까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이 설명을 좀 먼저 하자. 문제 읽어보니까 지수 방정식인데 여러분 느껴봐요.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가 서로 다른 양수래요. 서로 다른 양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이에요. 안 되겠다. 좀 더 쓸까? 예를 들어 x가 알파인데 양수고 x가 베타인데 양수야. 둘 다 부호가 양수입니다. 양수. 근데 그런 걸 내가 치환을 했다 치자는 거지. 해놓고 잠깐 식을 좀 내가 정돈해 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괄호 m 마이너스 6t 플러스 m은 0.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거의 두 근의 모습을 적어보게 되면은 하나는 3의 알파승일 거고 3의 베타승일 텐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라며. 그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잠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지수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말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뭐 y축도 있을 거고 x축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프를 내가 왜 그리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y축이라 할 때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모습은 어디 있다고요? 양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 치면 둘 다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양수라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0보다 크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제한되어 있는 범위 t라고 한 건 양수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식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한 이게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방정식은요. 어때야 될까? 이 방정식은 두 근의 모습이 모두 1보다 커야 돼요. 추가적으로 말할 건 뭐지? 맞아. 서로 다른이야. 왜냐면은 알파랑 베타가 다르니까 t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ft라고 하는 함수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ft. 그럼 따라서 f라고 하는 모습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정의역은 t축이요. 두 개의 근이 있을 텐데, 그래, 여기 지금 써버리자. 한글로. 자, 두 근이요. 근데 두 근이 어떻다?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알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짧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모습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 자, 일로 보세요. 이쁘게 적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판별식이 등호 안 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모습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왜? 자, 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대소 관계가 있는 거야. 허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근도 안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파악할 거는 자, 이차 함수 나올 때 절대 빠지면 안 될 대칭축이요.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m-6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외우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한판대라고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으면 이제 오늘은 좀 외우자. 한판대. 여기까지 암기가 돼 있다면 뭐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포인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정답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f에다가 1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3. 자, 넘기니까 바로 한 번에 하자. m 값 자체가 1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거 자꾸 삐뚤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풀어주게 되면은요, m-6에 대해서 전체 제곱 마이너스 m 값이 0보다 크다. 지금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제곱 마이너스 13m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m값이 4보다 작거나 또는 m값이 9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풀면 m값 자체가 7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 교집합을 걸면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죠. 일단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작아야겠고요. 얘보다 커야겠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요. 9보다 크고 13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에요.